지난 집중호우 때 삼척지역 저지대는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를 개발하며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릉시가 세계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합창대회는 유치가 확정됐고 ITS 총회는 내년에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고성군이 북고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를 확장한 뒤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에도 여지없이 피해를 당했는데 주민들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진 도로를 타고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도로변 낮은 쪽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가스통이 마당에 둥둥 떠다니고 물이 들어찼던 주택은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맞은편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뒤에 이렇게 됐다고 억울해합니다. 아파트를 건축 중이던 3년 전에 촬영한 화면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당시에는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대부분 건너편으로 흐른 게 확인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민들은 2차선 도로에 있던 횡단 배수로를 4차선 확장 때 없애버린 걸 원망합니다. 그걸 왜 없애냐고 의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건 뭐 시청에서 아마 묵살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이거 없애고 4차선을 하니까 이 물이 전체 다가 지금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노면의 기울기를 바꾼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2차선일 당시에는 물이 저쪽으로 다 아파트 쪽으로 물이 흘렀고 많은 양이라도, 근데 4차선 확장한 후에는 저쪽을 워낙 높여놔서 이 물이 전부 다 이 바다 마을 쪽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삼척시는 횡단 배수로를 없앤 데 대해서는 배수 기능이 크지 않았다. 노면의 기울기를 조정한 데 대해서는 4차선 도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배수 대책을 함께 세우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의 침수 방지 사업은 최근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됐으며 이르면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의 동력 수상 레저 시험 면제 기관이 실습 교육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을 진행해 최근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해경의 교육 중단 요청을 무시한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릉시 연곡면 영진항 항구 주차장에 동력 수상 레저 시험 면제 기관의 보트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영진항 앞바다에서 실습 교육 16시간을 이수하고 조종면허 2급을 받아왔습니다. 4년여 가까이 이곳에서는 동력보트 조종면허 실기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 실습 교육장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실습 교육을 하려면 내수면이나 해상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강릉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인 끝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버스가 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싣고 저까지 군문을 그다 표처럼 어민들이 이거 했다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저항을 하려니 어민들이 그게 아니라니. 해당 교육기관은 지난 5월에 강릉항으로 실습 교육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교육기관이 계류시설과 공유수면을 확보하지 못한 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이란 입장입니다. 해당 교육시설 측은 해양경찰이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게 네. 안 받아도 되는 거, 목적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소송을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와중에도 6차례나 조종면허 면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 수료생
102명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변경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을 사전 계획된 교육을 연기를 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해양경찰은 최근에야 면제시험 교육장에 대해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이미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포스트 동계올림픽의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2022 세계 합창대회,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대 국제대회 진행 상황을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9월쯤 서울에 사무소를 둔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모두 2,6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가운데 설상 경기는 평창에서 그리고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2018 동계 올림픽에 사용한 경기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사후 활용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세계 합창대회는 주최 측인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이 강릉 개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만 5천 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국제 행사, 국비 대상 국비로 치르는 행사로 지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정부와 함께 사인식을 할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ITS 총회는 교통 관련 첨단 기술과 정보가 선보이는 자리로 전시회와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 권역 차례는 당초 2025년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2026년으로 1년 늦췄습니다. 강릉과 대만 타이베이 등 최대 3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스마트 ICT와 교통수단을 접목한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 선정으로 서비스 운송수단인 마스 구축 토대를 갖췄고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조성 사업에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ITS 세계총회 때는 전 세계 교통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고. 강릉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2 세계 합창대회에 이어 2026 ITS 세계총회 유치까지 결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과 연계해 매년 외국인 방문객을 10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분단 자치단체 고성군이 북고성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젠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군인 고성군은 북한과의 민간 교류 협력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강원도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고성군은 교류의 첫 단계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북한 공동 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한 개 도시와의 항구적인 협력을 이른 시일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의 자원을 활용한 중점 사업을 결정하면 이에 걸맞는 북측의 도시를 선정하고 협력재단이 북한과의 교류 창구를 만들어 추진하게 됩니다. 임종석 이사장은 남북한 평화시대를 열어갈 고성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류 협력이 활발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 고성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고성군이 앞으로도 남북 도시 간에 지방 도시 간에 교류 협력을 한다면 가장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명준 고성 군수는
북한 도시와의 협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분단된 북고성이 최우선 희망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길이 열리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혈통이 이렇게 흐르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또 그러한 또 일이 또 발생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북 고성과 이남 고성군이 같이 손잡는 그날을 고성군이 추진하게 될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사업이 실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는 기획 보도입니다. 충북이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면서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왜 제조업 유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정치력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유치 조직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강원과 충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의 제조업 고용인원 20만 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 강원의 제조업 고용인원은 6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의 청년 유출 비율 5.9%, 강원은 34.6%.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DJP-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에서 청주가 기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정치력에선 분명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장 증설, 방사광 가속기, 첨복단지 등을 충북이 정치력으로만 가져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취재 결과 기업 유치 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강원과 충북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장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째 같은 국 내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강원도의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은 같은 기간 기업 유치나 일자리 부서에서 일한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의회와 재난안전실, 총무과 등을 돌며 이른바 공무원 경력 관리를 해왔습니다. 과장과 팀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은 경제통상국 내 각 과장들의 현재 부서 근속 횟수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에 이릅니다. 오래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협업 능력은 차별화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타 시도로 먼저 공장 이전을 추진했던 한화큐셀은 8개월 안에 공장 가동이라는 조건을 유일하게 맞춰준 충북 진천의 털을 잡았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과장과 팀장들은 최근 5년 사이에만 적어도 2~3차례씩 부서를 옮겼고 타부서 경력이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며 쌓은 노하우, 인맥, 처리 과정의 신속함까지 모두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의 어려움은 현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돌파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부서를 옮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각 시군들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장치로 시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보험금 청구를 못하는 등 실제 보상 건수는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한 춘천시. 춘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 28만 명의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보험료는 한 해 1억 4,700만 원 정도, 한 사람에 500원꼴입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의료사고 법률 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 사망은 상법에 따라 보상이 안 됩니다. 춘천 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주민센터에서조차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본인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본인도 가입이 돼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실제 보상 건수도 단 한 건뿐입니다. 지난 5월 춘천에서 주택 화재 사고가 나 70대가 숨지자 법적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누락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두 건 정도 전화 문의가 들어오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군민안전보험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양구군은 보상 범위를 20개로 확대했습니다.
일회성 진단 담보를 포함하기 위해서 화상 수술비랑 온열 질환 진단비를 더 추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2곳으로 전체 18개 시군의 절반을 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칫 보험사들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률을 높이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지가 아닌 도심 상권이 계속 침체할 경우 재정 여건과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은 강릉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선별적 지급이었던 1차 지급과는 달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국도 7호선 강릉시 노암동 구간에서 승용차 2대와 SUV 차량이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인 64살 여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또래인 척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민 상담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여성 청소년 1명을 상대로 보름 동안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속초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가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36대를 선정해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이용 요금은 3시간에 6만 원이지만 4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며 설악산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을 이용 시간 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강릉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축소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의 캐시백 규모를 기존 6%에서 10%로 올린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90만 원, 이달엔 40만 원까지 적용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강릉페이 캐시백 규모는 관련 예산 범위 안에서 연말까지는 계속 10%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당초 농기계 임대료를 이달 말까지 80%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농촌에서 인력 부족을 겪는 점을 감안해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삼척시의 농기계 임대 건수는 2,162건으로 6,900만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시가 정부 기조에 맞춰 동해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에 더해 동해시의 특성을 담은 행복 뉴딜을 개발하고 다음 달까지 분야별 사업을 발굴해 내년 사업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동해형 뉴딜 사업은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되 단기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 투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 현장 견문 제도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우리마을 방방곡곡 현장 견문팀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 612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이 가운데 87%인 532건은 해결하고 74건은 추진 또는 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견문팀의 발굴 민원은 환경 107건을 비롯해 도로 97건, 교통 47건 등이었습니다.